반갑습니다. 임채문 세무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2023년도 상속세 및 증여세 개정세법 해설에 있어서 그 부분 같이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법은 그 2022년 12월 30일 날 확정이 되었고 그 동법 시행령은 그 2023년 2월 28일 확정이 됐는데 이것은 이제 예년에 비해서 한 2주 정도 굉장히 늦어진 거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간단하게 소개는 드려야 되겠죠. 저는 기업세무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한국세무사의 세무연수원 교수로서 상속증여세법을 그렇게 우리 동료 세무사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으며 또 한국세무사회에 상증법에 대한 전문 상담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 우리 그 동료 세무사들 분들께서 상속증여 연구를 하다가 좀 난해하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서면으로 올리면 제가 서면으로 답을 달아주는 일을 한 10년 정도 이렇게 해서 상속증여에 관련돼서는 제가 좀 그래도 일반 우리 동료들보다는 노하우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속증여세 2023년 8이 이렇게 올해 이렇게 개정판을 내 가지고 이것도 그 3월 말쯤 나오는데 이 도서도 벌써 발간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해년마다 발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러면 2023년도부터 시행되는 상속세법 상속세에 관련돼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특수관계인은 용어의 정의에도 나오는데 특수관계인 중에서 친족에 관한 범위가 올해 이제 획기적으로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냐 그러면 6촌인의 혈족에서 4촌인의 혈족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요즘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예전처럼 그 친족 개념이 혈족 개념이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가 아니어서 사회 제도적인 변화 때문에 이제는 올해부터는 이게 2023년 3월 1일부터는 6촌 이내의 혈족이 되는 게 아니라 4촌 이내의 혈족이 본인과 특수관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척은 종전에는 4촌 이내의 인척인데 올해부터는 3촌 이내의 인척으로 바뀌었고요. 또 하나 새로 들어간 것이 뭐냐고 그러면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 그럼 본인하고 특수관계가 있다. 이렇게 새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그 태아를 그 상속 공제를 할 때 태아를 그 자녀와 미성년자 공제에 포함하도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민법에서는 태아도 상속권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상정법에서도 바뀐 걸로 그렇게 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국가지정문화재. 이게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국가지정문화재. 그러니까 국보나 보물은 또 국보나 보물이 소재하고 있는 토지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상속세가 비과세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속세 비과세된 것을 빙자로 해서 상속세를 회피한 사례가 있었는가 봐요. 그 회피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비과세도로 있던 것을 이제 상속세 징수유예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종전에도 문화재라든가 박물관 자료 상속세 징수유예 제도가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국보나 보물 여기 해당되는 문화재 보호구역 이 토지까지 비과세를 상속세 징수유예 대상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바뀌었다. 이거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네 번째는 갑상속 공제가 이것도 올해 많이 바뀌었죠. 종전에는 갑상속 공제 대상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으로서 매출액이 4천억 미만이에요. 그런데 올해 1월 1일부터 상속이 개시된 부분부터는 어떻게 바뀌었냐 그러면 매출액이 5천억 미만으로
천억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올해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제 한도액도 상향 조정이 됐죠. 뭐 그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가압을 영위했다. 그럼 종전에는 200억이지만 지금은 300억으로 이렇게 공제 금액을 늘렸고요. 그 다음에 20년 이상이다. 300억이 400억. 그 30년 이상 가압을 영위했다. 그러면 600억으로 이렇게 뭐 100억씩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화끈하게 그냥 올려줘 버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피상속인의 지분 요건, 비상장기별 때는 뭐 10년 이상 최대 주주로 있으면서 50% 이상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걸 40%로 10% 축소하면서 최대 주주면 되는 걸로. 상장 주식은 종전에는 30%였는데 지금은 20%로 하향 조정을 해서 가압상속 공제가 더 원활하게 뭐 되게 해줬다. 이렇게 개정이 됐는데 실은 뭐 2021년도 국세청 통계 자료를 보니까 가압상속 공제를 받는 사람으로서 상속세를 내는 사람 중에 가압상속 공제 금액이 평균적으로 보면 얼마냐 그러면 33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금액을 이렇게 많이 늘렸겠다고 해도 물론 뭐 그 여기 한도까지 되는 분들이 뭐 몇 분이 계시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가압상속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제약 요건이 아직은 많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고 하면 첫 번째로는 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 요건. 이것도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피상속 우리 1세대나 2세대 가압을 창업한 사람들이 이건 뭐 그 수명 연도가 높아져 가지고 그 대표이사 재직 요건을 맞추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업종 제한이 있어요. 표준산업 분류표상 대분류 내에서, 그러니까 대분류라 그러면 제조업이라든가 도매업 아니면 건설업 이걸 10년 뭐 이상 영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조업을 하다가 갑자기 건설업이나 도매업으로 바뀌었다. 그럼 바뀐 수익 금액이 주업종 수익 금액이 바뀐 날부터 다시 카운트로 해서 10년을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업종 제한을 과감하게 풀어가지고 우리 피상속인이 살아생전 뭐 경영을 하면서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해당되는 업종이 있잖아요. 그 업종만 영위를 10년 이상 하면 이걸 뭐 혜택을 보여주는 쪽으로 해야지 실컷 이렇게 큰 금액을 지원해 주면서 뭐 대표이사 재직 요건이라든가 업종 제한, 업종 규제 이런 쪽으로 뭐 아직 묶여 있기 때문에 가압상속 공제를 못 받는 사람들이 아직은 많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가압상속 공제 중에서 사후관리 기간이 종전에는 7년에서 5년으로 단축이 됐죠. 5년으로 단축이 되면서 그 여러 가지 요건도 많이 완화를 해줬어요. 어떤 요건이냐 그러면 종전에는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 뭐 80% 총급액 80%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만 맞추면 돼요. 이것은 매년 사후관리 기간 동안 매년 맞추는 거예요. 근데 올해는 이 매년 맞추는 것을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사후관리 기간도 5년으로 단축을 하면서 그 정규직 근로자 평균이라든가 총급액의 평균의 90% 이상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맞추면 되도록 이렇게 많이 완화를 해줬죠. 그럼 여기서 정규직 근로자 수는 뭐냐? 정규직 근로자 수는 그 상속 개시일 직전 2개 사업년도 매월 말일 정규직 근로자 수를 합쳐가지고 3년도 월수로 나눈 것이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총 급여액 평균은 뭐냐? 총 급여액 평균은 그 상속 개시 직전 2기 사업년도 총 급여액을 합쳐가지고 3년도 월수로 나눈 것이 이제 뭐 총 급여액 평균이거든요. 그 총 급여액 평균에 옛날에 100%였는데 90%로 낮춰주면서 그 매년 뭐 사후 관리하는 것은 없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산 유지 뭐 조건도 완화를 했는데 그 옛날에는 뭐 5년 이내에 10% 이상 처분하면 안 되고 10년 이내에 그 뭐 5년에서 10년까지 5년에서 7년까지 20% 이상 처분하면 안 되는데 지금은 뭐 20% 50%가 40% 이상 감정자산을 처분하지 않으면 뭐 사후관리 유지를 지키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고요. 또 이거 2023년 1월 1일 상속분만 적용이 되느냐? 그게 아니고요. 종전에 가압상속공제를 받아가지고 사후관리 진행 중인 사람도 지금 어떻게 되냐면 사후관리를 진행하면서 사후관리를 위반하지 않고 계속 지키면서 위반을 안 했으니까 뭐 그 상속세라든가 이자 상당 가산액이 추징이 안 됐겠지요. 그런 사람들도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추징이 안 됐다. 그럼 그 사람들도 적용을 해주는 걸로 이렇게 이런 것은 뭐 우리 가압상속공제 받는 사람들에게 사후관리 기간을 2년이나 단축해 주는 건 굉장히 큰 그 기업 친화적으로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또 이게 뭐가 바뀌었냐 그러면 이게 이제 가압상속 시 가압상속에 대한 상속세 유예 제도를 신설을 했어요. 이건 뭐 2023년 1월 1일 상속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을 하는데 이건 새로 생긴 겁니다. 이 새로 생긴 것이 가압상속공제와 선택에서 두 개 중에 뭐 선택해서 하나를 적용할 수가 있는데 그럼 종전 가압상속이 좋은지 이 제도가 좋은지 우리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적용 방법은 뭐 적용 대상과 적용 방법을 살펴보시면 일단은 이것은 가압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상속인과 피상속인 요건 있죠. 그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중소기업만. 그러니까 중견기업 여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압상속공제를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압상속공제를 하든지 뭐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를 신청하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농상속공제를 받으면 여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제도가 그러면 얼마나 뭐 유예를 해 주느냐? 그것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압상속 재산을 양도 상속 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를 납부 유예를 해줬는데 그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냐 그러면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총 상속재산가액분의 가압상속재산가액 여기서 말하는 가압상속재산가액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가압상속재산이 여기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가압상속재산가액 비율대로 해서 상속세를 고반 금액이 상속세 납부 유예 가능세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세금을 이렇게 유예를 해주는데 뭔가 그냥 이렇게 유예를 해주면 안 되겠죠. 뭔가 고가에서 담보를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청할 때 납부 유예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그 세액에 관련된 세액만큼 납세 담보를 제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뭐 확정 신고를 할 때 상속세 확정 신고를 할 때 하든지 수정 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해서 아니면 고지서가 나왔을 때 그 납부 고지서상 납부 기한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신청을 하면 그 납부 유예를 신청을 하면 이제 납부 유예를 관할 세무서장이 이걸 이제 허가 통지를 해줘야 되겠죠. 허가 통지를 해줌으로 인해서 일대 신청이 나게 허가 통지를 해주는데 허가 통지 기간이 언제까지냐? 그러면 정기적인 확정 신고를 했을 때는 9개월 내에 수정 신고나 기한 후 신고도 신고나 수정 신고 했던 날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로 뭐 이렇게 허가를 통지해 주게 돼 있고 그다음에 고지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바빠요. 고지분은 고지서상 납부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해 주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이제 납부를 뭐 가압상속공제가 아니고 납부를 안 하게 해줬으니까 뭔가 관리를 해야 되겠잖아요. 그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후관리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반한 사유가 발생한 날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상속세도 내고 이자 상당하기까지 합쳐가지고 납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후관리 위반하는 것이 뭘 사후관리 위반으로 보느냐 보면 갑상속 재산을 40% 이상 처분을 해버렸다. 그 다음에 상속인이 갑 상속을 받기로 했는데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안 해버렸다. 그럼 당연히 추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상속받은 주식을 지분이 감소했다.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면 그 납부 유예받은 상속인이 그 주식 지분이 감소하면 5년 이내에 감소할 때는 전액을 이렇게 추징을 하고 5년 이후에 이렇게 감소됐다. 그럼 감소되는 비율만큼 해서 상속세를 추가를 내는 거예요. 그런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상속을 받아가지고 조세특례제한법 그 30조의 6 갑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라든가 갑승계에 대한 증여세 납부 유예를 또 적용할 때는 지분이 낮아졌는데 그런 쪽으로 그 갑승계를 하기 위해서 했다. 그럴 때는 예외 주는 규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규직 근로자 수 전체 평균이라든가 1900 전체 평균을 70% 미만 두 개 중에 하나라도 70% 미만 두 개 다 70% 미만 됐다. 그럼 추징되는 거예요. 이게 기한이 없어요. 갑상속 받을 때는 사후관리 기한이 몇 년이에요? 아까 보니까 5년으로 바꿔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사후관리 기간이 없어요. 언제까지 40% 이상 처분을 하는 것이냐? 이건 기간이 없어요. 언제까지 갑에 종사하지 않게 될 때 추징한다는 그 사후관리 기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당 상속인이 사망해가지고 재상속이 될 때도 유예받은 세액을 추징하는데 이때도 이제 상속인이 갑상속 공제를 하거나 상속세 납부 이 유예 신청을 할 때는 예외가 되겠지만 이런 사후관리가 있어요. 그럼 이 사후관리가 있는데 그럼 이 사후관리가 과연 갑상속 공제보다도 좋은 제도냐 안 좋은 제도냐 이건 판단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갑상속 공제하고 거의 똑같이 사후관리 요건이 비슷한데 물론 갑상속 공제를 할 때는 이게 90%지요. 정규직 근로자 수나 1900 전체 평균이 90%를 5년 동안 유지하면 되는데 이건 70%까지 언제까지 하라는 그 규정이 자체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기간이 있으면 갑상속 공제하고 비교가 되는데 기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이럴 바에야 갑상속 공제를 받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 중에서 이제 그러면 그 사후관리를 해가지고 위반을 하면 과세당국에서 징수를 해야 되겠잖아요. 어쩔 때 징수를 하느냐? 사후관리 위반해가지고 자진신고 납부를 안 하면 그때 이제 과세당국에서 징수를 하는 것이죠. 첫째 징수 사유가 담보를 제공을 했는데 납세자가 변경을 하거나 담보 보호전에 필요한 관할 세무사장의 명령이 안 따라오렸다. 그럴 때는 이제 과세당국에서 추진을 하겠죠. 그다음에 국세징수법 구조에 의해서 납부 기한 전 징수 사유가 발생했다. 이건 뭐냐? 이건 납세자가 체납 처분을 받거나 아니면 부도가 났다든가 법인을 해산을 시켰다. 그럴 때는 이게 정해진 납부 기한까지 기다려가지고 국세를 못 받겠잖아요. 그럴 때는 미리 유예해 준 것을 받겠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사후관리 사유에 해당되는데 사후관리를 위반하면 납세자가 자진신고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사후관리를 위반할 때는 그 사후관리 위반일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버렸다. 그럴 때 추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상속에 대한 납부 유예, 이 부분은 이제 한번 뭐 전문가들하고 검토를 해보고 이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갑상속 연부연납 제도를 확대했는데 이 부분은 갑상속 공제하고 갑상속의 연부연납하고 뭐 규정이 똑같지 않으니까 갑상속을 받을 때는 갑상속 공제 규정, 그러니까 몇 조예요? 상정법 18조 2규정을 보고 갑상속에 대한 연부연납은 상정법 71조를 보고 거기 규정이 맞게 해야지 뭐 그 규정이 똑같은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아까 갑상속 공제도 이렇게 지분율 최대 주주로서 지분율을 여기는 뭐 5년 이상만 보유하라고 했는데 연부연납할 때는 갑상속 공제는 뭐 할 때는 10년 동안 보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차이가 있고요. 갑상속 공제와 마찬가지로 상장이 안 된 법인들은 40%로 낮춰줬고 상장이 된 법인은 20% 이상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리고 그 기간도 또 바뀌었죠.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했죠. 연부연납 상속세가 아니라 증여세는 연부연납 기간이 5년, 상속세 일반 상속재산은 연부연납 기간이 10년. 그다음에 갑상속은 옛날에는 뭐 갑상속 재산 가액이 뭐 50% 미만이냐 50% 이상이냐 거기에 따라서 연부연납 기간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뭐 그런 비율 그런 거 관계없이 심플하게 20년 동안 연부연납을 하든지 아니면 10년 같이 뭐 10년 연부연납을 하든지 그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영농상속공제 이것도 좀 우리 납세자들에게 불리하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그러면 옛날에는 피상속인의 요건이 상속 개시로부터 2년 전부터 갑에 종사하면 영농에 종사하면 됐는데 이제 2년이 8년 동안 이제 거주지 요건과 영농 종사 요건 이걸 8년 동안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금액도 올해는 뭐 20억에서 30억으로 늘어났지만 이 부분 8년으로 이렇게 피상속인의 영농 종사 요건이 뭐 4배 늘어났으니까 이 부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제 배제되는 요건을 올해 신설을 했는데 그건 뭐냐 그러면 피상속이나 상속인이 뭐 탈세나 회계 부정으로 인해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으면 이런 규정이 갑상속 공제도 이런 규정이 있어가지고 뭐 회계 부정이나 탈세하면 이거 갑상속 공제 안 해주잖아요. 그것이 올해 영농상속 공제도 올해 처음으로 들어왔다. 이것은 아마 소득세법 적용받는 영농이 아니고 법인세법 적용받는 그러니까 영농법인들에 해당되는 걸로 그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 대기에 대한 상속세 물납 제도는 이건 뭐 2021년도 12월 31일 날 신설돼 가지고 올해부터 이제 시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2023년 1월 이후 상속분부터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이제 이 시행령이 올해 이제 확정이 됐죠. 그럼 물납 대상은 뭐냐? 문화재가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나 미술품이에요. 물납 요건은 살펴보시면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해야 되고 이 납부해야 될 상속세가 금융재산가액을 초과해야 돼요. 최소한 그래서 금융재산가액은 세금을 먼저 내라는 것이죠. 물납 절차는 이 납세자가 이제 신청을 하면 세무서에서 문체부 장관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럼 문체부 장관이 검토를 해가지고 물납에 역사적, 예술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재산인지 이걸 보고 판단을 해보고 이런 가치가 있다. 그러면 이제 물납 요청을 세무서에 하면 세무서에서 허가를 해주는 그런 절차에서 하는데 그럼 물납 한도는 얼마냐? 재산가액의 미술품이나 이런 걸 다 가지고 다 할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상속세액에서 총 재산가액분의 문화재나 미술품에 차지하는 비율만큼
그런 납부세액 범위 내에서 몰납을 해줘야 이게 합리적이겠죠.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래서 상속세편 먼저 개정 2023년도부터 시행되는 걸 먼저 살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그 증여세가 또 어떻게 개정이 됐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